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흰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가끔씩 이제 그 눈 옆으로 눈물이 삐져나와가지고 빨갛게 털이 착색돼서 속상하신 분들 되게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눈물이 흰 털을 특히 이제 착색시키는 그 원인은 눈물이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나와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강아지의 어떤 해부학적 구조를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그림에서 여러분들 이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눈물이 눈을 적시고 난 다음에 눈을 보호한 다음에 코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눈물은 눈물샘이라고 눈 위에 있는 부위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려와 가지고 눈물을 적시고, 그리고 눈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비루관이라 그래 가지고 눈 쪽에 이제 사람은 요 앞쪽이거든요. 이쪽에서 눈물이 들어가 가지고 코로 내려와서 코로 이제 눈물이 흘러나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자연스러운 눈물의 어떤 이동 경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눈물이 이 비루관을 타고 코로 배출이 돼야 되는 데서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배출 경로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돼서 눈물이 잘 배출되지 않고 바깥으로 흘러나오면은 눈물에 의한 털 착색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눈물은 근데 투명색이잖아요. 근데 왜 그 털이 착색되면은 빨간색으로 될까? 그 이유는 이제 눈물 속에 있는 포피린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포피린은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포피린의 철이 결합되면은 헤미라고 해가지고 그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혈구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을 이루고 있는 것도 폴피린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근육의 그 마요글로빈이라는 그 성분도 폴피린 성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체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대사를 수행하는 그 사이토크롬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분도 이제 폴피린이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눈물로 분비되는 이 포피린 되게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사실 다시 재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눈물에 그 포함되어 있는 포피린이 코로 들어가 가지고 코 속에서 다시 재흡수하는 그런 순환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포피린이 제대로 코로 배출이 되지 않고 눈물과 함께 바깥으로 흘러나와 가지고 털에 묻으면 이제 털이 빨갛게 착색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포피린이 과다로 또 분비되면은 좀 더 이제 빨갛게 착색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원인으로는 이제 좀 수분 섭취량이 좀 부족하거나, 또는 뭐 영양 불균형의 식단을 좀 오랫동안 진행을 하거나, 또는 어떤 원인으로 통증이 있거나, 또는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처럼 미생물에 의한 감염이 있거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포피린의 과다 생성으로 인해서 또 이제 좀 더 심한 그런 착색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눈물이 바깥으로 흘러나와 가지고 착색되는 거는 폴피린 성분으로 인해서 착색되는 거고, 그리고 그 전에 코로 흘러내려가야 될 눈물이 바깥으로 이제 넘쳐 가지고 털로 묻어 나와 가지고 생기는 이제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눈물이 코로, 비루관을 통해서 코로 가지 않고 바깥으로 이제 이렇게 누출되는 그런 문제는 그 원인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선천적으로 눈물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눈물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코로 흘러가는 어떤 그런 양보다 더 많은 양이 만들어져 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경우는 굉장히 드문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코 눈물샘, 이걸 이제 비루관이라고 하는데, 그 비루관에 그 입구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이 안쪽에 이렇게 들어간 부분인데, 이쪽이 모양이 좀 이상이 있거나 구멍이 좀 막히거나 하는 그런 문제로 눈물이 이쪽 구멍을 통과해 가지고 코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원인으로는 아까 코 눈물샘, 그걸 비루관이라고 하는데, 그 누관이 모양새가 좀 이상한 겁니다. 일종의 기형이라도 볼 수 있고, 그 누관이 너무 좁아가지고 눈물이 잘 배출이 안 되거나, 또는 그 누관이 너무 짧아가지고 또 이제 역류되거나, 또는 그 누관이 이제 구부러져 있는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눈물이 코로 잘 배출되지 못하고 바깥으로 잘 흘러나오는 그런 문제거든요.
이렇게 누관이 이제 모양이 이상해가지고 생기는 어떤 일종의 기형이 이제 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세 번째 문제는 좀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문제예요. 특히 이제 어떤 특정 품종들이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포메라니언이라든가 푸들이라든가 말티즈라든가 비숑 프리제, 그리고 시츄 같이 좀 이제 코가 납작한 단두정 강아지들이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인들은 어떤 그 모양의 어떤 문제다 보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가급적 자주 그 털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네 번째 문제는 우리 보호자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번째 문제는, 원인은 그 어떤 자극이 있거나 감염이 있거나 염증이 있는 경우에요. 자극이라 그러면은 집안에 향수가 너무 진하게 있는 경우, 향수를 너무 많이 뿌리는 경우, 또는 이제 담배 연기와 같은 그런 연기로 인한 문제, 그 다음에 그 안검 내반증이다 그래가지고 속눈썹이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한두 개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게 각막을 자극하는 문제, 또는 그 각막에 어떤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 눈물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털을 착색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안검 내반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검 내반 교정술이라고 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이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증에 의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 결막염 같은 어떤 눈의 문제, 또는 각막에 어떤 다른 질병이 있어 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알러지로 인해 가지고 웨이도염이 있는 경우에도 눈물 착색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는 치주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눈까지 영향을 끼쳐서 그런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고, 이제 여러분들 제일 많이 들어보신 건 아마 알러지로 인한 눈물이라고 아마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알러지라는 거는 이제 환경으로 인한 알러지가 있고 음식으로 인한 알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이제 그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는 눈물이 많이 흘러나오는 문제 이외에도 이제 그 양측성으로, 그러니까 이제 귀에 예를 들어 염증이 생기면은 양쪽 귀를 다 가려워야 되는 거거든요. 좀 빨갛게 올라오거나 그 정도가 좀 다를 수는 있어도 항상 양측성으로 와야 돼요. 또는 발끝이 양쪽으로 빨개지거나 물어뜯거나 이제 가려워하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 또는 이제 눈 주위가 좀 빨개지거나, 또는 이제 입 주위가 빨개지거나, 또는 이제 그 접혀 있는 안쪽, 배 쪽, 그쪽이 좀 빨개지거나 하는 그런 문제를 발생을 시킵니다. 근데 이게 알러지는 모든 음식물, 그러니까 음식 알러지만 국한되어서 봤을 때 모든 음식물은 알러지를 띌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이제 원인인데, 단백질 그 성분을 세균처럼 인식해가지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를 알러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이 웨이도염이 있는 경우, 또는 눈 주위 염증이 있는 경우, 입 주위에 염증이 있는 경우는 눈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게 눈물이 비루관으로 잘 못 들어가가지고 바깥으로 누출돼가지고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전적으로 이제 알러지라고 한다면 그 알러지를 컨트롤함으로써 눈물까지 안 나오게끔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웨이도염이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눈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웨이도염 치료, 그러니까 알러지 치료 중에 식이요법이 있고, 또는 웨이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치료해 가지고 눈물까지 같이 잡히는 이제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치주 질환으로 인한 염증도 그 눈물 착색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치주염을 치료해 가지고 눈물 착색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그런 경우도 최근에 제가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양학적으로 그 식이요법, 알러지 치료를 위한 식이요법 이외에도 그 영양제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항산화 영양소는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염증 반응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눈에 좀 국한된 그런 항산화 영양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영양소들을 섭취하게끔 하면은 그런 눈에 발생한 산화 스트레스, 그 염증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가지고 그런 이제 착색 문제를 좀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메가3도 항염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염증 문제를 완화시킴으로써 눈물 착색 문제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 항산화 영양소하고 오메가3를 같이 이제 급여를 했더니 눈물이 과다하게 흘러나오는 문제를 유루증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좀 완화시켰다라는 실제 연구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주위에서 이제 눈 건강과 관련된 항산화 영양제를 섭취하게끔 해서 눈물 자국이 이제 좀 없어졌다는 그런 피드백도 사실 제가 좀 받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이렇게 시중에 눈물을 없애주는 영양제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직접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제 염증 반응이 있는 경우라면은 간접적으로 약간의 이제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그 원인이 그 누관의 기형이라든가 입구 모양의 어떤 문제라든가 선천적인 문제, 선천적으로 눈물이 많이 나오는 어떤 그런 문제라면 전혀 효과가 없고요. 근데 이제 감염이 있거나 그로 인한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마치 이제 빨간 눈물을 다 완전 없애준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들도 제가 좀 봤는데, 사실 그건 너무 이제 과대 광고고 실제로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그 염증 때문에 인한 문제라면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항산화 영양소라든가 오메가3가 이제 그런 예시가 되는 거고, 이 항산화 영양소가 들어있는 제품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제 성분을 보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의 제품들은 그 유효 성분의 함량을 잘 표기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간식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그 유효 성분이 실제로 그만큼 들어있는지 굉장히 의아한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간식 형태 영양제 같은 경우는 믹싱이 잘 안 돼요. 그것을 약처럼 만드는 그런 시설이라면은 믹싱이 잘 돼가지고 그 유효 성분이 골고루 분포해서 효과를 보여줄 수 있겠지만은, 실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사료 공장에서 이런 영양제를 만드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 경우에는 어떤 알갱이에는 성분이 좀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어떤 알갱이에는 성분이 거의 안 들어갔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분 함량을 잘 들어있게끔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항산화 영양소를 한두 개 급여하는 것보다는 좀 여러 개 급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눈에 좀 도움을 주는 항산화 영양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성분들이 한두 개 있는 것보다는 여러 성분들이 있는 게 좋고, 그리고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성분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 함량을 좀 이제 표기해 놓는 게 좀 더 신뢰가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메가3도 마찬가지. 이제 오메가3는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유효 성분은 그 기름 안에 EPA와 DHA가 유효 성분이거든요. 그 성분들이 항염작용을 가져가는데, 그 성분들은 한 10에서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쓸데없는 지방이 한 80% 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유효 성분 자체에, 그러니까 EPA와 DHA 자체의 함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좀 그런 성분 함량들을 살펴보시는 게 제품을 선정하시는데 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소간 파우더를 마치 이제 눈물 착색 문제를 없애준다라고 하는 것들을 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강아지들의 간 손상만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 기호성을 좀 보조하기 위해서 조금씩 파우더를 약간 뿌려주는 거는 뭐 괜찮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일반 펫푸드에 그 구리 함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구리 연관성 간 손상과 관련된 연구들이, 논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구리가 별로 안 들어가 가지고 그런 문제가 안 나왔는데, 최근에 2010년도 이후로 그 펫푸드 회사들이 구리의 함량을 너무 많이 늘려놓는 거예요. 게다가 그 구리가 흡수도 잘 되는 좋은 구리를 쓰는 건데, 그로 인해서 더욱 이제 구리 과다 섭취로 인한 구리와 연관된 간 질환들이 요즘에 이제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먹고 있는 펫푸드에 구리 함량이 많은데 거기 소간을 더 준다는 얘기는 소간에는 구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구리를 더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간 손상이 더 쉽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시더라도 굉장히 조심해서 조금만 주셔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급여하는 그 일반 주식이 구리 함량이 많은 거라면은 아예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간 수치만 올릴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눈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소관 파우더를 급여했을 때 효과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한 10년 좀 더 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눈물 영양제라고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 그 주성분이 이제 소관 파우더였거든요. 사실은 그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가 그 소관 파우더를 주 원료로 쓰면서 거기다가 타이로신이라는 항생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 타이로신은 특히 이제 눈과 관련된 염증 반응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항생제의 효과가 있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염증 반응이 완화됨으로써 이제 그 눈물 문제가 없어졌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 회사가 이제 그 제품이 퇴출당했죠. 왜냐하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거고, 장기급여했을 때는 그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약물 같은 경우에는 처방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일반 영양제처럼 막 급여해 가지고 오히려 다른 문제를 이제 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그 주원료가 소관 파우더다 보니까 지금 마치 소관 파우더가 그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오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 여러분들 이제 밥그릇의 경우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 줘야 되고, 그 밥그릇이 좀 세균을 잘 간직할 수 있는 형태, 예를 들어 뭐 플라스틱 밥그릇이 좀 더 그런 형태거든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그 미생물들이 잘 서식하지 않는 유리 형태라든가 사기 형태가 좀 더 이제 세균 서식하기에 좀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도움을 주겠죠. 그래서 밥그릇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하루에 이제 두세 번 정도 미지근한 물이나 이제 생리식염수 같은 데다가 적셔가지고 그 눈 주위를 닦아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눈하고 그 코 옆에 그 이쪽 부분의 털을 좀 짧게 유지해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콘택트 렌즈 용액을 화장솜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닦아주는 것도 좀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그 폴피린 성분이 좀 착색하는 그런 성분이잖아요. 그 콘택트 렌즈에 있는 일부 성분이 그 폴피린을 이제 산화시켜가지고 폴피린의 어떤 그 색깔 진하기를 좀 연하게 해줘가지고 좀 덜 진하게 나타나게끔 그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영양제 얘기를 또 했는데, 영양제를 급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보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눈과 관련된 영양 성분들은 루테인이라든가 지아잔틴이라든가 안토사야니딘, 델피니딘, 그리고 프로안토사야닌 같은 그런 성분들이 이제 눈과 관련된 항산화 성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성분들이 굉장히 산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괴되기 쉬운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영양제를 보관하실 때, 영양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 네 가지가 바로 물이에요. 습도, 그리고 빛, 그리고 온도, 그리고 이제 산소입니다. 그래서 빛이 안 드는 곳에 보관하셔야 되고, 좀 건조한 곳에 보관하셔야 되고, 되도록 좀 밀폐된 형태가 좀 더 이제 낫다라는 거고, 그래서 밀폐된 형태라는 거는 뭐 파우더 형태라든가 간식처럼 뭐 뚜껑 열어가지고 닫아버리면 산소가 계속 유입이 되니까 좀 더 손상되기가 쉽겠죠. 그리고 그래서 좀 하나하나씩 포장된 형태가 사실은 제일 좋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온도가 높은 환경에 있을 때는 좀 더 잘 그 영양소 함량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온도가 낮은 곳에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좀 더 이제 항산화 영양소들의 소실을 좀 더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항산화 영양소라든가 항염작용이 있는 오메가3가 간접적으로 이제 눈물 문제를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근데 추가적으로 이런 성분들이 그 눈의 다른 어떤 문제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령성 질병이 이제 백내장과 같은 문제들이 항산화 영양소가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눈물이 착색되는 것 때문에 이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를 위해서 이제 이런 영양적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환경을 좀 개선함으로써 그런 문제를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눈물이 과다 분비돼 가지고 옆에 털을 착색시켜서 이제 좀 속상한 어떤 문제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완화시킨다라고 한다면 염증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꼭 보셔야 돼요. 눈물로 인한 착색 문제가 좀 오래 지속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눈에 질병이 있거나 또는 이제 그 귀에 질병이 있거나 또는 이제 그 치주질환과 같은 구강에도 이제 염증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제 눈물 착색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좀 동물병원 주치의분을 찾아뵙고 그러한 어떤 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른 염증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